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예. 역시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변동에 대한 이슈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 올릴 거다, 올릴 거다 해서 미리 현실적으로 좀 파는 척 하면서 좀 떨어뜨렸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 어차피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떨어질 거라면 미리미리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들었다가 다시 또 사다가 넣는, 예. 국내 기관들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물이 좀 막판에 조금 흔들리면서 계속 선물을 안 사는 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확연하게 돌아서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도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먼저 풀베팅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렇고요. 예. 대신에 뭐 홍콩도 좀 살아났고, 예. 유럽도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고,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뭐 최악으로 가는 국면에서는 조금 여기서 러시아만 조금 사고를 안 치면, 예. 여기서 뭐 러시아가 거래 재개된다거나 좀 괜찮아지면 좀 좋아지겠는데, 그렇죠? 예, 금리도 어느 정도 요렇게 나가면서 그냥 좀 약간 잊혀지는 느낌. 그래도 나스닥이 한 13,000에서 14,000대, 15,000대까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폼만 좀 보여주더라도 14,500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그러면 완전히 좀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받고. 한 14,000원 선 정도 오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포지션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만 해볼까 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약은 거의 가장 비중이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조, 25조, 11조, 3조, 4조, 거의 4조 육박하는데 얘는 변동성이 좀 더 크다, 베타 계수가 좀 높다라는 거 말고는 특별히 커멘트를 강하게 하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패스라고요. 오히려 오늘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그 수급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JP 모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모간 형님들이라고 제가 잘 표현하는데, JP 모간 형님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JP 모간이 유구한 역사를 띠고 있죠.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증권사 역사에, 뭐, NH투자는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뭐, 신한금투, 한투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JP 모간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오래된 역사를 보유하고 있죠. 예. 그리고 AI도 완전히 문을 닫을 뻔 했는데, 겨우겨우 이제, 리만 사태 때 살아났고요. 예, 뭐 그냥 없어질 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거의 살려줬다고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 뭐 지금 좋은은행이 뭐 그다음에 뭐 국민은행이 뭐 우리은행이 뭐 과거에 뭐 수많은 엄청난 유구의 역사에 뭐 한일은행이 어떻게 다 국가에서 살리고 이름 바꾸고 살리고 이름 바꾸고 해서 지금 은행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은행이 안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지금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지금 너무 좋죠. 뭐 힘이 좋죠. 안 망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 휙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오히려 증권주가 안 망할 가능성이 높죠. 왜? 은행주들은 대출을 담보로 해서 지금 돈을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가 사라져버리면 은행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주식으로 담보를 대출하기 때문에 주식 그냥 반대매도 나가버리면 되고 주식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기 계좌 외에는 뭐 크게 로스 될 게 없기 때문에 고객 돈만 날라가고 고객 돈에 의해서 중개 수수료만 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오히려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면 증권사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팁이고요. 어쨌든 이 JP 모간이 지금 꾸준히 어떤 특이한 현상들을 계속 보여왔죠. 일자별로 이렇게 조회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JP 모간의 최근 어떤 매매 현황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아무리 보더라도 이 좀 공매도와 굉장히 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여러분도 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헬스케어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총이 규모가 크니까 한 개 이 증권사가 미친 영향이 좀 큰 거죠. 근데 JP 모건만 그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모건 스탠리야 뭐 같은 좀 라인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한 3개 정도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골드만삭스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티가 이제 우리 호가창에 나올 정도로 주요한 핵심 인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변두리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꼭 변두리는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회사 규모가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릴린치도 그렇고요.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요한 큰 외국계 증권사들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HSBC 마찬가지 건드리고 있죠. 창구에 표시만 안 될 뿐이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에 있는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SA 오늘 외국계 증권사들만 조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유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죠. 맥커리는 호주 별로 많이는 안 들어와 있네요. UBS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일본 증권사도 조금은 건드리는 것 같은데 막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노무라 다이와 별로 티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JP 모간 이 아이들은 이제 거의 뭐 주 계좌처럼 마치 셀트리온에 대한 뭐 충분한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매도 쪽과 함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역시 또 후장이 또 좀 세게 밀었네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미는 것 같기도 하고 수급창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5만 주를 순매수한 것 같은데 공매도는 또 12만 주 나오고 그 다음에 JP모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JP 모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어차피 JP 모간이든 뭐 골드만삭스든 CS든 어쨌든 이 라인은 좀 기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처럼 뭐 선물 영향에 따른다든지 다양한 그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적으로 그냥 오더에 의해서 팔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시황 그 다음에 업황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쪽이 괜찮아지면서 본사에서 좀 하면 이제 좀 포지션을 좀 캐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단순히 뭐 셀트리온이 좋아질 거다
라고 하고 셀트리온만 미친 듯이 산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포트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쪽이 이제 강화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또 셀트리온을 여러 방면으로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헤지펀드가 셀트리온이 나빠서 공격한다기보다는 공격할 만한 그 스파링 파트너인 거죠.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뭐 아는 분도 알겠지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이 분명히 공매도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건드리면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호가당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10조 20조 운용하는 헤지 펀드가 뭐 조그만 회사를 건드린다 뭐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1, 200조짜리 헤지 펀드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1조짜리를 건드린다. 그러면 실적으로 대주주가 빼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뭐 건드리는 거죠. 예. 근데 셀트리온은 시총이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25조,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조. 이러니까 이 아이의 약점을 알고 있고 이 아이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급소만 공격하면 이 아이 넘어지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공매도가 얘를 공략을 하는 거죠.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분식권을 이용하고 뭐 실적을 이용하고 어떻게든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JP모건 잘 알고 있는 거죠. 한국인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 현재 시장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충분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뽑아 먹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노름에 이렇게 놀아나고 저렇게 놀아나고 있는 게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리듬을 알아야 되고 회사의 핵심 사업도 알아야 되고 장기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고 투자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JP 모간이라는 회사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들은 JP 모간이라는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개인 스스로 최대한의 머리를 써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축구장 가서 축구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든지 골을 넣겠다라는 그 신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보겠다 신념, 내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먹이 살리겠다 그 신념하고 시작은 똑같으나 과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죠. 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걸 알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쟤네들 JP모건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이기자고 지금 덤비고 있고 예. 그러니까 100점 100패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했으며 얼마나 그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그것을 JP모건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예.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어 있느냐라고 잠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주식을 해서 돈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셨다면 이제부터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공부를 하든 책을 사보든 뭐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예. 아마 10년 동안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데 이 얘기를 10년 동안 해도 10년 내내 주식 투자해서 꼬라박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은 10년 뒤에도 꼬라박고 있을 거예요. 한 20% 정도는 본전치기 하고요. 10% 정도 돈을 법니다. 현실인데 자꾸 그거를 본인이 그 10% 안에 들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10% 안에 어느 사회에 가서 어느 조직에 가서 본인이 늘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그런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 본인이 그 10%안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10% 안에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아니면 펀드를 가입해라. 정 안 될 것 같으면 펀드가 더 낫겠죠. 예, 예. 아니면 뭐 또 이제 또 그중에 10%는 이제 사기를 당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전문가인데 내 돈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주면 매달 1,000만 원씩 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 들어서 사고, 예. 그러다가 이제 원금 1,000만 원 보냈는데 1,000만 원 안 돌아오죠. 예. 그게 10%입니다. 예, 세상이 참 좋지 않죠. 예. 근데 그런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 항상 주위에는 여러분을 탐하려고 호시탐탐 피해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영원히 죽기 전까지. 예.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사기꾼들은 그 남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뽑아 먹으려고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정글에 가면 저자들이 제일 약한 동물부터 잡아먹습니다. 예. 그게 인류의 어떤 번식, 어떤 변화죠.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약육강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약한 아이들이 도태되고 강한 아이들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이 강해지고, 결국 그렇게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인간이 또 한 번 더 분명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지매고 뭐 친구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뭔가 이상한 장애라든지 뭐 뭔가 자기보다 부족한 친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결국 동물 본연의 어떤 약육강식의 어떤 본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 어른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거는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괴롭힙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친구들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괴롭힘 당했던 기억도 나고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괴롭힘을 당하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난 안 그래야지. 아니죠. 그건 본능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식시장도 그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한 얘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